2500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신라가 관문성인 대야성을 잃고 어떻게 재기할 수 있었나 하는 그 기점을 전후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3일입니다. 오늘 날씨는 예년에 비해서 다소 상승되는 그런 기온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월 대보름은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흔적도 보이지 않은 듯 아주 화창한 날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창한 날씨를 맞이하면서 오늘 저는 제 책상 위에 삼국 사기와 삼국 유사 이 책을 제가 놔두고 용기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야성은 신라의 관문성입니다. 이 관문성을 어떻게 해서 백제에 의해서 이룰 수 있었나 하는 것과요. 또 관문성의 성주가 김품석이라는 성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고타소죠. 그러니까 고타소는 당시 신라 선덕 여왕대의 실세인 김춘추의 따님입니다. 그래서 김춘추의 따님이자 또 사위가 신라의 관문성인 성주를 맡았다는 것이죠. 이때가 백제 의자왕 때입니다. 이 의자왕은 2년에 서기 642년에 대장군을 시켜서 대야성을 함락할 것을 명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요, 의자왕이 신라의 관문에 이르는 주변성 약 40여 개를 탈취했다 하는 그런 기록을 삼국사기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42년 8월 달에 들었어요. 결국은 대야성이 무너집니다. 왜 무너졌느냐 하는 것은 당시에 한 기록을 살펴보면요, 김품석이라는 당시 성주가 큰 사고를 쳤다. 그는 세격을 통제하지 못하여서 부하인 거밀의 부인을 빼앗았다. 이로 해서 거밀이 백제에 투항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바로 융충에게 모든 비밀을 제공하고 대야성을 침공할 것을 스스로 요청했다 하는 것이죠. 자, 미리 와서 거밀이 성문을 열어놓고 또 대야성 내에 곡식 창고에 불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 내에서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이 삼국사기 기록에 남아있고, 또 윤충이 침입할 때는 이미 사실상은 백제의 수에 의해서, 군사의 수에 의해서 대야성의 성군들은 사기가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즈음에 거밀이라는 장군이 이미 아내로 인해서 대야성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서 백제의 영충 장군과 그의 휘하에 약 2만에 달하는 군사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때 죽죽이란 성내의 장군이 있었는데, 이는 쳐들어온 백제군과 일전을 겨누어서 끝까지 저항을 하다 결국 목숨을 잃었다 하죠. 즉
지금도 대야성이라고 전하는 그 산 언저리 북편에 보면은 죽죽 장군을 위로하는 사당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 사당에는 백제 지역의 사람뿐만 아니라 신라 지역의 후예들도 많은 사람들이 죽죽 장군을 헌모하기 위해서 매년 많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죽 장군은 신라의 화랑 출신으로서 김품석과 함께 이 대야성에 근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대야성은 일시에 무너지고 이 윤청 장군은 대야성의 성주인 김품석과 그의 아내 고타수의 수급을 거두어서 의자왕에게 바쳤다 하는 그런 기록이 삼국사기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제기록과 함께 신라에서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특히 딸을 잃은 김춘추 공은 땅을 치면서 울부짖었다 하는 그런 기록과 함께 선덕 여왕에게 백제를 반격할 수 있도록 군사를 내어달라는 그런 간청과 함께 왕성의 기둥을 끌어안고 울부짖자 왕성의 기둥이 흔들흔들 거렸다 하는 그런 기록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봤을 때는 신라의 울분은 가히 어떠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덕 여왕의 윤허 아래 백제에게 빼앗긴 대야성을 다시 탈환하는 그러한 작전에 임하게 되죠. 이보다 앞서서는 백제의 의자왕이 윤충과 성충을 시켜서 백제 부근에 있는 접경 지역에 신라의 관문성이라 일컬을 수 있는 40개의 성을 이미 함락시켰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참전하였던 김유신 장군이 항상 침공하는 백제를 막아내기 위해서 경계구역에, 그러니까 최전방으로 백제의 침공이 있을 때마다 군사를 이끌어 가서 평정을 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요, 삼국 사기의 기록에서 그 기록의 김유신 상편에 보면은 백제와의 전투를 승리하고 막 돌아와서 잠시 군사들에게 전열을 새롭게 가다듬고 있을 때 바로 또 선덕 여왕에게 긴급 명령이 하달되어서 다시 전방으로 출전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바로 제매정 앞에서 군사가 지나갈 때 많은 군사들이 그들의 부모, 형제와 만나기 위해서 잠깐 머물러 주기를 원했더랬었는데 장군이 앞만 보고 출정을 하자. 그 제매정 앞, 이 제매정이라는 것은 바로 김유신 장군이 기거하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노모가 계셨고 또 가족들이 모두 제매정 앞으로 나와서 장군이 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시점에 바로 부장이 앞을 가로막으면서 장군 잠깐 집에 들어가셔서 부모님을 뵙고 나오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군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전진 중에 있는데 또 다른 장수가 와서 간청을 하자 김유신 장군은 옆에 찼던 수통을 빼내어서 부하에게 전달하면서 우리 집에 가서 작물을 받아오도록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 후에 작물을 가지고 온 그 수통을 열면서 장군이 그 물을 꿀꺽꿀꺽 마시고 난 이후에는 물맛이 애와 같구나. 이 물맛이 변함이 없는데 어찌 우리 집에 병고가 있을 수 있겠느냐. 자, 가자! 하며 말채찍을 탁 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은 힝! 하며 이렇게 막 뛰었는데 부하들도 장군의 그 모습을 보고 연도에 가족들이 나와 있는 모습을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장군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김유신 장군은 용장이면서도 덕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 전투에서 대성을 이루었다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0개의 성을 빼앗겼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고, 대야성이 함락된 것은 다소 시차가 있습니다만 대야성은 앞에와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후에 결국 신라인들도 모두가 대야성 탈환을 원했고, 또 장수들 자체도 대야성을 다시 탈환하자는 그런 의견이 모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김유신 장군 역시 선덕 여왕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고 하죠. 그럴 즈음에 동사기의 기록에 보면 선덕 여왕이 642년에, 그러니까 8월달 이후죠. 이후에 김유신 장군을 암양주의 군주로 명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암양주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한시대 때 압도국이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서기 102년에 파사왕에 의해서 신라에 멸망했던 그러한 지역이죠. 그 지역에 오랜 기간 동안 무주공산격으로 행정구역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던 중 문덕 642년에 와서 약 한 500년이 넘었죠. 와서는 김유신을 군주로 파견시키기 위해서 구압도국 지역을 암양주라 명명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김유신으로 하여금 거기에서 군사를 훈련시키고 조련하여서 대야성을 다시 탈환하도록 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김유신은 대야성을 탈환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여왕에게 맹세하고 구압도국 자리에 암양주의 군주로 입성하게 됐죠. 그러나 동기록에 보면은요, 김유신 장군이 입성할 때 당시 암양주의 주민들은 아무도 그를 환영하러 나오지 않았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유신 장군은 달포 동안을 그곳에 머물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가무도 즐기고 술도 함께 하고 하면서 민심을 수렴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지역에 있는, 즉 암양주의 젊은 청장년들은 처음 김유신 장군에 대해서 상당한 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그 장군이 입성하고 난 이후의 모습을 보니까 용렬하게 짝이 없더라. 군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루하루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나라를 보내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젊은 청장년들이 스스로 나라에 걱정을 하면서 어병을 모았다. 그러한 조짐을 보고 김유신이 경주에 가서 선덕 여왕을 배알하고 이제 대야성을 탈환할 여력이 생겼습니다. 지금 제가 머물고 있는 암양주의 청장년들이 군사를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왕께서 허락하시면 그들을 정예군으로 흡수를 해서 군사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선덕 여왕께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강력한 진원에 선덕 여왕은 마지막 장군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라는 그런 유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암양주에 돌아와서 그들 청장년들 만나서 지금까지 자기가 달포 동안 취했던 그런 요사이 말 같으면 재수치어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들이 역시 장군은 장군이다. 이렇게 해서 김유신 장군의 뜻을 모두가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양주의 청장년은 물론 주변 지역의 청장년들까지도 모두 군사에 접모되어서 암양 일대에서 세개의 군사 훈련장이 마련되어 있는 곳에서 기마훈련, 보병훈련, 궁도훈련 등을 각각 받고 그로부터
642년 이후 5, 6년 뒤에 거기에서 조련된 병사들을 인솔해서 김유신 장군이 결국은 대야성을 탈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때 대야성에 도달한 김유신은 병사들과 함께 부푼 꿈을 가졌었는데 막상 대야성에 오니까 약 15,000 내지 2만 명 가까운 그런 군사가 그 속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의 민심 또한 이미 백제에 기울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김유신 장군으로서는 주변의 어떤 도움이라든지 합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군사력은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김유신 장군이 계획하였던 그런 군사 작전을 활용했던 것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 거짓으로 패하는 것처럼 후퇴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삼국 사기 김유신 조 상편에 명확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인용해서 선덕왕조에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짓으로 패하는 것처럼 후퇴를 했던 것이죠. 후퇴하니까 성문이 열리고 그 안에 있던 2만에 가까운 백제 병력들이 일거에 따라왔다는 거. 와,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막 도망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옥문고까지 유인해서 미리 매복한 군사들에 의해서 활을 집중적으로 쏘도록해서 계곡으로 들어오는 백제 군사를 모두 섬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김유신 장군은 백제의 8장군을 포박해서 백제와의 교섭을 벌였는데 그 교섭 내용은 이미 대야성을 함락할 때 김법석 장군과 고타소 그 성주 부인의 수급을 교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수급과 백제의 8장군의 포로를 교환하고 난 이후에 그 여력으로 백제의 일대를 공격하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백제의 궁성으로 쳐들어갔는데 결국 5천 결사대, 즉 계백장군이 이끄는 황산벌 5천 결사대와 맞물려서 3번이나 작전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즈음에 이미 계백장군은요, 가족들을 모두 스스로 자진케 하고 홀로 목숨을 백제를 위해서 바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의 휘하에 있는 병사들도 모두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5천 결사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사대에 의해서 3번이나 군사작전에 실패했으나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신라의 화랑들이 희생됨으로 인해서 결국 신라 군사가 사기가 충청되면서 일전을 하였는데 계백장군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백제와 신라와의 전쟁은 물론 그 당시 나당연합군의 혈맹과 함께 힘이 합쳐진 많은 병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만 661년에 신라가 백제를 멸하고 신라 통일을 임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와 같이 신라가 관문성인 대야성을 잃은 그 충격에서 이로부터 모두 백제와의 전투에 승리할 것을 목숨을 걸고 다짐했고 이로써 고구려까지 다시 신라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이른바 삼국통일의 꿈을 갖게 된 것이죠. 이로써 661년은 백제를 통일하고 668년에는 고구려를 통일한 그러한 역사적인 그런 삼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백제까지의 전투 성과를 간략하게 스케치해 보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준 네티즌 여러분에게 또 구독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